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양궁장이 나왔네요. 코스닥 음봉이네요. 끝내는 음봉으로 끝났네요. 아슬아슬했는데 음봉으로 끝났네요. 일단 해외 차트 보시면요. 나스닥 9월 15일 오늘은 참고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나스닥은 어제 예상한 대로 20선을 왠지 타는 분위기죠. 그랬더니 20선을 타고 있네요. 20선을 타는 거 외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죠? 단타로 보든 스윙으로 보든 20선을 탄다는 거, 22평선을 탄다는 거 외에는 이제 타기 시작했구나 하는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20을 안 깬다 이런 말을 논할 것도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당장 깰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깼다가 다음 날 이제 깼네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공 하나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20선 지지하고 갭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나스닥은 일단 그렇고 20선을 탄다. 코스닥은 이제 조금 유심히 봐야 되죠. 코스닥은 일봉으로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딴짓 하느라고 잠깐 장 막판에 올라가는구나 그러고 양봉을 끝날 줄 알았더니 못 올라갔네요. 종가 이상 못 올라갔어요. 음봉으로 끝나긴 했는데 음봉이나 양봉이나 큰 의미가 없는 도지로 끝났습니다. 도지로 끝났는데 20선을 쉽게 돌파하는 그림은 아니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한번 쓱 올라올 만도 했는데 쉽게 돌파하는 그림은 아니었어요. 어저께 상승을 크게 해서 그런지 어저께 2%에 가까운 상승을 했으니까 오늘 원래 무너졌어야 정상인데, 그리고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22평선을 돌파를 여기서 하더라도 일단은 닫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되겠죠. 다시 여기 한 이쯤 되고 이런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저렇게까지 많이는 아니고 한 너무 많이 올렸네요. 차트를 조금 끝내 요만큼만 올린다고 쳐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뭐 도지도 나오고 아래 꼬리도 달고 윗꼬리 이렇게 달고 도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정상이니 결국은 뭐냐, 20선을 터치를 했던 여기서 터치를 했던 안 했던 20선을 닫고 내려왔다가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게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0선을 일단 깨면 바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나름 슈팅이 크겠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서 20선을 닫고 내려왔다가 이평선을 깨면 보통 이평선을 닿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 치면 그냥 무너지면 게임 끝난 거죠. 그리고 보통은 또 20선을 닿아서 여기를 안 깨고 그냥 바로 지지를 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한 번에 무너지든 두 번째 무너지든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걸 뭔가 지지선을 깨고 올라갔을 때에 이거를 구라라고 평가를 하면서 슈팅이 좋다, 상승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갔을 때가 좋은데 그거는 올라갔을 때 얘기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기고요.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지면 그냥 구라고 지랄이고 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하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122평선을 지키고 있다는 것 외에는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똑같습니다. 그저께는 20선을 깼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거였죠. 그렇고요. 제가 이제 댓글 보면서 제 방송에 유일하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이제 어제 수급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야 글로 쓰려니까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저는 뉴스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거 잘 안 봐요. 뭐 심지어 추세도 잘 안 봐요. 추세도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겠구나. 뭐 이 사이를 안 깨면은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거 안 따져요. 왜? 여기서 깼잖아요. 깼는데 또 올라가잖아. 그죠? 추세를 안 따져요. 심지어 저는 추세도 안 봅니다. 오로지 차트 기반으로 하는데 뉴스나 수급을, 아니 수급은 거의 안 봐요. 근데 뉴스라도 하다못해 뉴스가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됩니까? 하루에도 뭐 해외 뉴스, 국내 뉴스,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포함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전 세계까지는 그러지만 여러 각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그 해류가 돌고 있는 모든 나라가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는 또 뉴스고 막 그러죠. 근데 제가 뉴스를 왜 안 보냐면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이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갭을 떠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뉴스 잘 안 봐요.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급을 뭘로 보냐면요. 음, 제가 중고자동차를 산다고 칩시다. 근데 중고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서 2023년인가요? 2020년형 차를 살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내 수중에 예를 들어 뭐 한 3천 정도 있다. 3천에 2020년형을 중고차를 살려고 했더니 새 차는 의미가 없죠. 중고차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살려고 했더니 외관은 대부분 다 좋아요. 이제 뭐 지금 2023년이니까 3년뿐이 경과가 안 됐으니까 차들이 외관은 그럭저럭 괜찮아. 그럼 저희가 따질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람마다 따지는 게 다릅니다. 외관을 첫 번째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옵션을 첫 번째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엔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옵션이야 나중에 달아도 돼요. 외관이야 나중에 고치면 돼. 근데 이 엔진은 문제가 생긴 거 뭐 2010년 그 세타2 엔진이 그런 꼴이죠. 그게 이제 뭐 현대에서 결함이 있는 거를 나중에는 인정을 뭐 한 듯 만 듯 했지만 어쨌거나 그 차주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소송이 끝나고 어쩌고 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이건 뭐 10년 만에 보링을 해야 되고 보링을 하는 것도 오버홀 쪽으로 해야 어느 정도 기능 원 기능이 나오면서 엔진의 기능이 나오면서 그리고 뭐 심지어 해외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워낙 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안 좋은 엔진이라고. 근데 저는 차트를 엔진으로 봅니다. 중고차 개념으로 볼 때 일단 차트를 엔진으로 봐요. 그러면 엔진이 좋아. 무조건 딜러한테 돈을 줄까요? 아니죠. 엔진이 좋으면 그때 다른 걸 보죠. 옵션은 어떤가 하고 보죠. 네, 옵션이 어떤가. 이것도 마음에 들어. 그럼 무조건 사나요? 아니죠. 그러면 옵션이 좋으면 이제 그때부터 관리 상태를 봅니다. 예. 오일은 제때제때 갈았나, 뭐, 관리 이력이, 이제 정비 이력이 있으면 좀 좋고요. 이력이 없어도 뭐 하다못해 엔진 오일 막이라도 한번 열어봐서 안에 뭐 무슨 뭐 블랙 가스인가 뭔가 뭐 그것도 나오나 한번 보고 그때부터 이제 뭐 또 이제 소모품은 잘 관리를 했나 그 안에 이제 담배를 펴서 막 담배 쩌든 나는 게 아닌가 이제 관리 상태를 보죠. 결국은 엔진이 좋아야 옵션도 따지고 옵션이 좋아야 관리 상태를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엔진은 나중에 시동을 걸어보고 관리 상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옵션은 관리 상태가 깨끗하면 외관 좋네요. 뭐 새 차 같네요. 그러면서 옵션은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시동 한번 걸어봐도 돼요. 그러면서 엔진을 나중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해요. 엔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옵션을 보고 관리 상태를 봅니다. 아니면 엔진을 보고 관리 상태를 보고 옵션을 보던가. 저는 옵션이나 관리 상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거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지만 엔진은 중고차를 샀는데 엔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엔진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걸 내려버리고 새 거로 올리는 개념으로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 차를 사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새 차를 사든가 차라리. 새 차도 결함이 있는 마당에 중고차가 눈에 보이는 엔진 결함이 있는데 이걸 글쎄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뉴스는 제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뉴스는 잘 안 봐요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뉴스를 아예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마음에 드는 엔진을 봤을 때 옵션을 따지고 관리 상태를 따지듯이 제가 마음에 드는 그날에 저는 단타니까 그날의 차트.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차트가 좋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날까지가 일주일 전에 차트예요. 좋았어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도 이 차트가 좋을까요? 일주일 뒤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일주일 전에는 좋은 걸 평가를 했다가 일주일 뒤에는 야 이거 박살났구나. 제가 심지어 지하실로 간 거는 그 평가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장 복귀도 안 하지 않습니까? 다시 지하실이죠? 볼 거 없죠? 그리고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인데 이걸 제가 매매를 하겠습니까? 근데 좋으면
좋은 상태에서 내가 그날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차트가 좋으면 뉴스를 보긴 볼지도 모르죠. 근데 뉴스 볼 시간이 어딨어. 잡기도 바쁜데 잡고 나서 원체 닝기적거리면 이 새끼 또 오늘따라 되게 닝기적거리네. 이제 분봉으로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그때는 얘 수급을 한번 볼 때도 있죠. 뭐 모바일로도 이제 저 확인하는 게 금방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기반의 큰 뉴스들이 나오는 이제 그 뉴스는 제가 또 보죠. 뭐 외국에 이제 큰 뭐 사단이 뭐 무슨 지진이 나서 뭐 한 2천 몇 명이 죽었다든가 뭐 이런 뉴스는 제가 또 보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또 보죠. 왜? 식료품주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또 보죠. 그런 거 외에는 안 봐요. 예.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예. 뉴스나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왜? 관리 상태나 옵션은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 눈에 보이는 대로 자율주행 기능이 있구나, 어댑티브 뭐 크루즈 컨트롤이 있구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돼 있구나, 이런 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죠. 근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작동이 잘 되나, 이거는 기계 반도체를 뭐를 심어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갑니다. 네. 관리 상태도 그냥 냄새 안 나고 눈에 보기에 먼지 없고 깨끗하네, 뭐 때가 없네, 나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차를 아끼면서 잘 탔네, 이 정도 수준이지. 무슨 막 확대기 같은 거 막 만분 뭐 100만 분의 1 같이 이렇게 막 저 현미경 같은 거로 막 되면서 여기 세균이 있네, 이거 세균 박멸해야겠네, 여기 무슨 니코틴이 있네, 이거 어떻게 이거 잘하는 공업사 어디 부산에 어디 있는데 한 두세 시간 거리에 내려가서 이거 해야겠,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차트는 꼼꼼히 봅니다. 왜? 이 수급과 뉴스를 소홀히 하는 대신에 여기에 쏟을 에너지를 갖다가 차트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차트에다가 눈을 맨눈으로 봐요. 예전에 맨눈 많이 그렸는데 맨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맨눈 많이 그렸죠. 예전에 기억나시죠? 방송할 때 제가 맨눈 그림에 제가 소질이 있다고 막 그랬죠. 자화자찬이죠. 일단 뭐 설명이 된지 모르겠지만 수급이나 뉴스는 저는 그냥 눈속임이라고 보고요. 차트에서도 눈속임이 있어요. 왜? 우리 세력 형님들도 차트쟁이 애들이 순박한 시골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쭉 가려고, 여기서 가려고 하는 이 모션을 나 이제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되면은 야, 이 새끼 이거 120으로 드디어 내려오는구나. 언제 내려오나 했더니 여기서 내려오나 여기서 내려오나 여기서 내려오나 했더니 여기서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이 새끼 봐라, 반 정도 반등을 했네. 에이, 내일이면 내려오겠네. 안 내려오네? 원위치 됐네? 이때부터 머리가 이제 띵 한 거죠. 뭐냐? 내려오는 거냐? 올라가는 거냐? 확신은 못하죠. 여기서도 확신은 못해요. 여기서도 확신이 안 쓰고요. 여기서도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얘 타고 가는구나. 다음날 바로 결정이 되죠. 타고 가죠. 얘네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도 장난을 치고 수급으로도 장난을 치고 뉴스로도 장난을 치고 하물며 그때 코로나 그때 무슨 종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종목이 가령 이제 제가 이제 꾸미자면 신약 개발을, 아니야, 그때 신약 개발이 아니라 무슨 대형 계약건을 체결을 했다고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날 확 올라갔어. 분봉으로. 일봉이 아니라 분봉으로 확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얘가 꼬꾸라졌어요. 원위치보다 좀 더 내려왔어. 원래 평단보다 더 내려왔어. 다음날 공시가 뭐가 뜬지 아세요? 인터뷰 내용 중에 우리 회사 입장에 어떤 뭔가 계약을 했거나 뭔가를 개발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기자가 잘못 기사를 썼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게 외국 같으면 이거 주주들이나 아니면 뭐 그 기타 관련된
제2의 제3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이나 개인들한테 회사의 재산이 거의 다 몰수당할 수도 있는 그런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공시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래도 증권하기가 좋은 나라예요. 야, 그거 아닌가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원래 평단보다도 내려왔어. 물론 나중에 회복은 됐지만. 그러니까 이 올라간 게 왜 올라갔냐? 잘못된 공시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뉴스를 뭘 믿겠습니까? 이런 거 뻔히 보는데. 차라리 이런 걸 모르고 넘어가면은, 야, 그래도 임마, 주식은 뉴스를 봐야지.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뉴스 꼼꼼히 챙겨보세요. 이런 얘기, 제 방송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대신, 뉴스를 파서, 그 매매를 해서 수익률이 좋은 분들을 굉장히 저는 존경을 한다. 이런 얘기는 하죠. 네.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그죠? 또, 수급으로 해서 다른 거, 이제 차트나 뉴스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지만 수급으로서 관여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을 저는 또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죠. 왜? 내가 없는 능력을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저는 그 촉이 없어요.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이 수급이 진짜 그 투자하는 개념의 그 양익적인 어떤 느낌, 양익적인 성격의 돈 투자냐, 올려서 털어먹기 위한 주식을 상승시키기 위한 이게 정말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품으로서 올라가는 그 수급 방향이냐 이거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저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애석하게 없어요. 그게 있었으면은 제가 눈 시력이 이렇게 나빠져서 돋보기를 눈이 1.2, 1.2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안경을 껴도 안 보여서 돋보기를 맞출 정도의 그 공부를 안 했겠죠. 공부를 하기 하긴 그렇고 그 세력의 어떤 습관적인 그런 것들을 연구를 안 했겠죠. 하도 당하다 보니까 약이 오르는 거야. 그래서 차트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방 제목도 원래는 세력 차트 연구소가 아니라 이제 다른 제목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순화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혼자 연구하기 때문에 1인 연구소이지만 세력 차트 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좀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수급, 뉴스, 그 외적인 거, 차트 외, 심지어 저는 MOU 체결, 뭐 신약 개발 이것도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저거는 좀 따집니다. 무중, 제3자 주주 배정, 그다음에 기타 이제 그 회사와 회사의 일적인 면의 뉴스 말고 회사와 직접적인 거, 뭐 회사가 어디 토지를 샀다, 아니면 어느 회사가 뭐를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들어왔냐, 회사에 돈이 나갔냐, 회사의 주주가 어떻게 변경이 됐냐, 이런 것까지는 조금 봐요. 근데 이제 뭐 약을 개발을 했네, 뭐 무슨 뭐 기술이 도입됐네, 이런 거는 솔직히 그 기술이나 그 약에 대한 그 능력치를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제약회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약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무슨 그런 연구기관인 사람이 아니니까 몰라요. 이 글로서 나오는 그런 간접적인 일적인 요소의 어떤 그런 뉴스는 제가 별로 크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이 A급 차트네. 야, 이거 차트 좋은데? A급 차트네. 이거 잘하면 얼마 안 있어 슈팅하겠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뉴스를 먼저 한번 찾아볼 때가 있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아니면 기타 등등. 아니면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수급입니다. 그리고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뭐 100종목 중에 한 종목 보면 많이 본다고 할 정도로 과장돼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안 봅니다.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단타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수익을 내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딱 내고 나면 며칠 동안 이 종목은 잘 보지도 않습니다. 한동안 제가 얘기했죠. 큰 상승 뒤에 또 큰 상승 나올 확률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 이내다. 위가 아니에요. 이내다. 그러니까 97%는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볼 필요가 없어요. 관심 종목에서도 빼버립니다. 크게 15% 이상 막 슈팅을 해버리면 일단 빼버려요. 근데 목표가가 그 이상 됐는데 만약에 좀 덜 갔다 이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하죠.
내일까지 들고 갈 것인가? 오늘 마감을 할 것인가? 근데 고민하는 와중에 분봉을 봤는데 분봉에서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의 차트가 형성이 되면 이런 데서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예. 이렇게 갈 때 그나마 고민하는 거지 내려가 버리면 뭐하러 이만큼을 마이너스를 당합니까? 뭐하러 이 몇 프로인데 그죠? 고민하느라고 그래서 생각이 빨라야 돼요. 이 몇 프로야? 또 얼마 안 되네요. 0.38분이 안 되네요. 여하튼, 0.38도 제가 이제 시드가 좀, 좋은, 큰 편이라, 뭐 38만 원이 될지 380만 원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뉴스나, 그러니까, 중고차로 생각하면 됩니다. 엔진이 좋으면 옵션과 관리 상태, 뭐 타이어, 뭐 하다못해, 뭐 그 전에 쓰던 사람이 향수를 뭐를 썼나, 무슨 냄새가 배어있나, 이런 것까지 따지지만, 엔진이 좋지 않으면 안 봅니다. 예,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 내가 살 차도 아닌데 뭐하러 봐. 내가 봐야 될 차가 중고차 시장에 2만 대, 수원 같은데 2만 대, 3만 대 있다는데, 언제 그거 다 보려고, 내가 엔진은 마음에 안 들지만 다른 것도 한번 볼까? 이러면 정말 그날 내가 5분만 빨리 가서 어느 누군가보다 빨리 도착해서 그 차를 먼저 계약을 했을 때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예. 서둘러야죠. 예, 단타도. 이 증권이라는 게 타이밍 싸움이에요. 낮은 데서 사서 높은 데서 팔아야 되고요. 그죠? 예. 또 높은 데서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기 전에만 팔아버리면 나중에 떨어질지언정 여기서만 팔면 일단 수익은 수익이죠. 높은 데서 더 높은 데서 팔았으니까 높은 데서 더 높은 데서 팔았으니까. 예. 하지만 제 스타일은 높은 데서 더 높은 데서 파는 게 아니라 낮은 데서 높은 데 가기 바로 직전에 여기서 파는 거를 저는 이제 주 타겟으로 한다고 그러죠. 지수 자리에 관련된 자리. 요즘 같으면 코스닥으로 따지면 120선과 20선 사이에서 120선을 돌파하거나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종목들, 돌파하거나 지지하고 올라가는 종목들, 요거 위주로 합니다. 120 돌파는 저는 되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일단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예. 그냥 어제 질문을 하셨길래 제 스타일을 한번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크게 변형된 건 없고요. 근데 쉽게 이렇게 또로로로록 하면서 흐르듯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예. 지금 벌써 컴퓨터가 쓰잘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더니 컴퓨터가 벌써 좀 느려졌네요. 서둘러서 한번 따다다다닥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상한가가 한 종목. 컴퓨터 느려졌네. 뭐 얼마나 얘기를 했길래 120 밑에 꿈은 120인데 하루 가고 나서 하루 더 갔네요. 이날도 15% 갔는데 더 갔습니다. 이게 3%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차트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지금 당장 봐서는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100만 넘게 잔여 물량이 있으니까 무시는 또 못하죠. 예. 이제 엔진은 그냥 그런데 마음에 드네 만에 조금 어설픈데 한 3% 정도 미흡한데 옵션이나 관리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내일 얘는 올라가면은 150만 정도 되는 데다가 종가상일지언정 150만 정도 되니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뭐 자리가 10%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10% 정도 갭 뜨면 그냥 버리시고요. 3분의 2는 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17%까지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포스코 스텔리오는 13만 9천. 근데 그나마 지금 더 적겠네요. 잔여 물량이 13만 9천인데 어우 되게 안 열리네. 13만 9천인데 6만으로 줄었죠. 예. 얘도 그나마나 종가상이겠죠. 예. 종가상인데 얘도 공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간을 따질 때 공간적으로는 얘는 조금 뒤에까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뭐야 없는 거야 뭐야 신고가인가 본데 그죠? 얘는 조금 약간 경우가 다르네요. 얘는 뭔가 이제 한 번, 두 번 올라왔으니까 우리나라 3, 세번 좋아하죠? 한 번 올라왔고요. 두 번 올라왔어요. 세 번째도 한번 세게 치려고 하나 본데 내일 당장 뭐 이렇게 뭐 연상을 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잔여 물량이 6만 정도 있고 종가상인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10% 정도는 가능성이 있네요. 갭을 만약에 10% 뜨면 그냥 버리세요. 3분의 1이라도 버리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한 10%, 2, 3% 갭 떠서 올라가면 10%까지만 보십시오. 그 이상은 아마 막 두들겨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해서 두들겨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땅 이렇게 두들겨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흔들면 여러분들 못 견뎌요. 예. 그 힘든 걸 견딜 필요가 없어요. 얘는 언젠간 여길 넘으려고 하네요.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는 대동기호는. 상을 갖고요. 얘도 10만 뿐이 안 되는데 얘는 무너지 아직 6만이네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앞에 있나요? 뭐가? 없지 않나요? 뭐 대략 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까지 가봤자고. 어쨌거나 신고가는 15에서 18%인데 얘는 3, 4%갭 되면 그냥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무너질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어쨌거나 오늘 상한가를 간 그 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게끔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시고요. 얘는 올라가봤자 18%까지도 아니고 한 15%? 15에서 18%, 신고가는 15에서 18%인데 이 정고점을 넘으면 15에서 18%를 보는 거고, 만약에 갭을 떴는데 10% 정도 이상 떴다. 그럼 그냥 다 버리십시오. 한 번에. 예. 다 버리세요. 한 번에 다 버리십시오. STX 그린 로지스. 얘는 신규주라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로지스니까 뭐 정보가 없더라고요. 뭐 물류라고 해놨습니다. 로지스라고 하길래.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상을 갔습니다. 그것도 강상으로 갔네요. 내일 뭐 연상을 갈 수도 있으니까 샥 날아갔는데 연상을 갈 수도 있으니까 내일 상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뭐 15에서 18% 근데 갭을 한 15에서 18% 갭을 떠버리면 그냥 버리십시오. 3분의 2라도 다만 반이라도 나머지 걸로 연상을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한가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조선주 중에서는 오늘 포스코하고 STX 그린 로직스가 상을 갔는데 얘 신규 얘가 더 대장이네요. 포스코 스틸리오는 종가상을 갔는데 얘가 부대장 같아요. 아마 STX 그린 로지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STX 그린 로지스가 시작했는데 막 올라가 버리면은 포스코 스틸리온도 아마 조금 따라갈 겁니다. 만약에 근데 시작했는데 아이씨 이거라 만약에 STX 그린 로지스가 시작 샹 상 딱 가버리면 아마 얘도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쫙 따라갈 거예요. 한 20% 이상은 따라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포스코 스틸리온 상 들어가신 분들은 STX 그린로지스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STX 그린로지스가 힘없이 그냥 무너지면 그냥 아침에 캔 많이 뜨면 그냥 버리시고요. STX 그린로지스가 뭐 나름 선전을 한다. 그래서 뭐 상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한번 포스코도 따라가 보세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한번 들어가 계신 분들 어쨌거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종가 이상 내려가는 건 안 되고요. 그리고 15에서 18, 여기 한 14% 이상 14% 정도 갭을 떠버리면 일단 반 이상은 버리고 나머지 반 가지고 STX 그린로직스가 그 대장주가 올라가는 거를 이번 기회만 대장이에요. 얘 신규주라 대장인지 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로지스인데 일단 상을 갔으니까 내일 얘를 STX를 그린로지스를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주 중에서는 포스코 스텔리온이 상을 갔고요. 대동금속이 부대장인데 얘가 2대장 같네요. 예. 치면 머리까지 갔어요. 무너지겠죠. 근데 알게 모르게 지금 여기 박철용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내일 조만큼 갈 수도 있어요. 내일 요만큼 시간 나니까 마이너스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깊이를 보는 거지. 너무 많이 무너지면 1.34 근데 한 주씩 돼 있는 거 내일 좀 얘는 고점 돌파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분명히 하시겠네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높은 거 안 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느려져가지고 할 맛이 안 나네. 건설주 중에서는 금양그린 파워 왜 선이 거인지 모르겠는데 금양그린 파워가 120 밑에 꿈은 120 지하실의 꿈은 지상 다 올라갔죠. 내려가겠죠. 시간 다니까 볼 필요도 없는데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날아갈까봐 그러면 또
또 이상한 사람 돼버리니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쟤라고 다 알겠습니까? 예.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내려갈 테고요. 저 여기까지 침 머리까지 간 거 같네요. 보통 침 머리까지 간 거 같은데 양봉의 머리, 침의 머리, 양봉의 머리, 침의 머리 여기까지 간 거 같은데 다 갔습니다. 에너지 중에서는 한 서너 종목이 갔는데 금양그린 파워하고 에코바이오가 왜 선을 그었을까요? 에코바이오가 약간 고점 모양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알게 모르게 여기 지금 매물대가 딱 형성이 됐죠. 아마 내일 당장 날아가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일 당장까지 모르겠고 2, 3일 안에 날아가는 거 아니면 쟤는 자연적으로 쭈릉 내려올 겁니다. 예. 거의 매물대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대략 언뜻 봐도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거기까지는. 그리고 또 AI 리소스가 지하실에 있고요. DTNC가 지하실에서 물량받았고 요새 저런 애들 많죠. 120 바로 밑에서 물량받는 애들 많죠. 윌링스가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얘 올라와야 뭐 얘기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일단 윌링스는 올라왔네요. 서남도 물량받는 자리에서 물량을 받았는데 상가고 나서 안 털었네요. 그러면 얘가 주저앉고 나서 최소한 여기를 뛰어넘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보셔야겠네요. 화학주 중에서는 나노 CMS가 물량 맞는 자리에서 물량만 받았고요. 무너질 겁니다. 내일 뭐 치매 절반까지 여기 20까지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죠. 갈라치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먹을 밥이 적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림 비료 제지 농업 관계 없어요. 기계주 중에서는 더미동 지하실이죠. 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올라갈 만한 상황이다. 근데 하지는 말으셔라. 지하실에 있으니까. 그죠? 지하실에 올라와야 뭐 얘기가 되겠죠. 120위로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긴 한데, 너무 이렇게 왕창 무너져가지고, 내려간 거에,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간 거에 반 정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반이, 원래 거기 아니죠. 반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항상 약간 밑에를 보셔라 그랬죠? 올라오긴 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한 방 쏘는 거는 남은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게 맞고요. 테라사이언스, 그 한 방에 사활을 걸 수는 없으니까. 테라사이언스도 엄청 지하실이네요. 거들떠들 보지 마세요. 전기차 중에서는 에이스테크. 얘가 털어먹고 끝난 줄 알았더니, 야, 돌파 지지 상승이에요. 그죠? 20선을 돌파, 아이고, 이걸로 해야겠네. 돌파, 상을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돌파, 해서 털어먹었어요. 당일날 털어먹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지하고, 상승. 굉장히 빨리 올라간 겁니다. 예. 급할 때는 이렇게 해요. 급할 때는. 굉장히 급해 보이죠? 예. 급할 것도 없는데 갔네요.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무너진다고 그랬죠. 무너졌을 거예요. 시간 날까지 무너졌을 겁니다. 예, 무너졌죠. 생각보다 많이 안 무너졌네요. 한 번 더 가려고 그러나? 생각보다 많이 안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더미동이 아까 봤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에코바이오 고점 모양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좀 아까 봤죠. 글로벌 SM 얘는 뭐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고 전기차 중에서는 대동금속이 침까지는 갔는데 무너지겠죠 뭐. 그 다음에 2차전지 없고요. 제가 초전도체를 넣었어요. 예, 원래 없었는데 뭐 이렇게 이게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섹터가 돼서 안 넣으려다가 다는 안 넣고 이 정도만 넣습니다. 그냥 흐름을 알기 위해서. 예, 오늘은 선암만 좀 갔습니다. 선암만. 다른 거 안 가고 선암만 좀 갔어요. 상을 가고 나서 나는 여기를 뛰어넘겠어 하는 식으로 선암만 갔습니다. 예. 초전도체는 좀 조금 지나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반도체 DI가 갭 떠서 올라갔는데 글쎄 왜 이렇게 조금 제가 따지는 목표가보다 좀 더 갔네요. 저는 요 돌파선이 여기 있으니까 10%니까 여기 침 여기 있죠? 침 10%니까 15%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보지만 10%면은 그냥 돌파선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양봉의 머리 어디죠? 여기인데 좀 많이 갔어요. 예, 조금 13%인데 18% 조금 많이 갔네요. 뭐 침으로 확 올라갔나? 아니네. 좀 과하게 올라갔는데 왜 과하게 올라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갔고요. 반도체 중에서 더코디가
아주 고점의 모양은 아니죠. 좀 더 가려고 그러나 봐요. 조금 더 가려고 그러나 본데 한번 죽었다 가는 게 이렇겠죠? 지도. 여기가 곽지롱 자리를 일단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이후로 저기를 뚫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 라인을 뚫으면 날아가는 겁니다. 아이, 그럼 되게 느려졌네. 아이씨. 앞전에, 어우, 갭이 뜨네요. 내일 당장 뚫으려고 그러나? 근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내일 봐야 알고요. 여기 만약에 시작했는데 이걸 뚫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하면 한 18에서 22%? 18에서 22%면 어디야? 문봉이 저점. 여기 정도, 여기 35%인데. 24%. 내일 만약에 이거 올라가면 여기까지 갈 텐데. 여기까지. 갈까요? 에이, 그렇게 아니겠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저는 안 하죠. 높아서. 반도체 중에서는 그 정도고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드리머스 컴퍼니. 원래는 20% 이상 슈팅을 저렇게 하면은 깔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 바닥으로 깔아지는 게 정상인데, 바닥으로 깔아지는 게 정상인데, 일단 무너지는 게 당연한데, 가끔 저게 마이너스에서도 조금 이렇게 확 슈팅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 여기나, 왜 안 거죠? 여기나 여기까지. 가끔 슈팅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얘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봐서는. DI도, 아까 봤고요. 디지캡도, 얘는 잘 모르겠고요. 많이 올라갔네요. 왜 올라갔을까? 얘는 이제 이렇게 스윙으로 들고 가기에 좀 좋은 종목 같네요. 요런 데서 들고 갔으면 좋은 종목인데, 아직까지 보통 앞전에 무덤을 넘으면 끝나거든요. 여기를 넘으면 끝나는데, 얘 이상하게 더 가네요. 더 가고 싶은가 봐요. 어디까지 가려고 그런 거야? 저 뒤에 매물대가 있는, 저기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저 앞전에 매물대가 어디야? 여긴가 보죠? 여기까지 어, 조금 죽었다 갈 겁니다. 얘가 조금 갈라고 그러나 본데? 비스캡 이게 뭐 하는 애인데 이렇게 쭉쭉 갈라고 그러나, 뭐야? 소프트웨어 관련주네요. 약한데, 소프트웨어 쪽은 제가 좀 약한데.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나노 CMS가 물량을 크게 받고 지하실로 다시 내려갔고요.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야 얘기가 되고, 글로벌 SM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IM이 지하실에 있고요. 이렇게 뚝 떨어진 애들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120선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그랬죠? 거의 여기까지. 근데 얘는 뭐 여기까지라고 봐야겠네요. 여기까지. 예,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도 가요. 예, 근데 안 하시는 게 낫겠네요. 너무, 와, 어떻게 이렇게 증권이,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기업과 증권계에서의 기업의 그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멀쩡한 회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박살나죠. 오프라인에서는. 근데 증권에서는 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증권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한 뭐 그 정도고요. 나노 CMS도 아까 봤고, 글로벌 SM도 봤고, 그 다음에 NFT 메타버스는 관계없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에이스테크가 왕창 상을 가고 왕창 무너졌다가 털어먹었어요, 끝났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이제 120까지 갔으니까 끝났죠. 미션 완료죠. 120 밑에 꿈은 120. 지하실의 꿈은 지상까지. 끝났죠. 근데 발돋움 판이 없어서 얘는 아직은 못 올라옵니다. 아마 힘들 거예요. 좀 시간 좀 걸릴 거예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 없고 바이오 중에서 미코바이오 메드가 상을 갖고요. 매드팩토가 지하실에 있으니까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나노 CMS는 뭐 5만 가지 다 걸려있네. 아스타가 내일 이거 내려오면 이제 잡아보면 됩니다. 내일 만약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렇게 내려올 줄 모르겠는데 내려오면 이제 잡으면 이게 스윙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아주 좋은 편 아닙니다.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빈 공간이 많죠. 이게 뿌리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다 얘를 이렇게 채울 겁니다. 이렇게 채울 거예요. 이게 이쪽에서 그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네. 여기를 다 이걸로 채울 겁니다. 이렇게 다 채울 겁니다.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120선만 보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윙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가 스윙은 안 하지만, 알아도 안 합니다. 못 기다려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잖아요.
그 3개월 못 기다려서 몇백 프로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더코디, 바이오 중에서 더코디, 그냥 뭐, 이름값만 했고요. 뭐 이름도 별로 뭐 없지만, 제약주 중에서는 관계 없고, 화장품 중에서는 뭐 무너진 것만 있네요. TS 트릴리온 좀 무너졌고요. 에이블 CNC 또 무너졌는데, 갭 뜨는 봉인데, 야, 이게, 그냥 호기심 때문에 보는 겁니다.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어, 야, 이게 이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야, 대박인데. 그렇게 올라가면. 진짜 후달리는 매매의 극이네요. 이제 갭 뜨는 봉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매매도 있는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비트코인 중에서는 엑스페릭스가 무너졌네요. 무너진 게 아니라 120 지하실로 떨어졌는데, 얘도 좀 어설프네요.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뿌리도 없고요. 조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할 거 하면서 뭔가 할 거 하면서 올라온 거하고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좀 뭐가 달라요. 차트 그 느낌이 다릅니다. 완만하지가 않아요. 핀테크 중에서는 시큐레이터 신기준인데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글쎄 저는 이거 많이 올라갔어도 여기까지만 왔을 것 같아요. 1차, 2차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신규주라고 따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봤고요. 그래핀 히토리 중에서는 드리머스 컴퍼니 얘는 뭐 그 아까 시간 다니까 무너졌었죠. 그리고 교육 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관계 없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없고 중국주 글로벌 SM만 간신히 무너졌고 일자리 없고 에스코넥만 조금 올라가는 듯 했는데 뭐 얘는 이제 뭐 뭔가 뭐 할만한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죠. 근데 내일 2, 3일 안에 120을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걸 보면 얘는 이제 좀 스윙으로 잡아볼 만한데 에스코넥이 저에게 큰 아픔을 줬던 종목인데 얘도 이제 모양이 좋지는 않네요. 여기가 막 뻥뻥 트여 있네. 뻥 트여 있죠 여기 보이시죠? 띵. 야, 컴퓨터가 너무 많이 내려져서 제 말을 못 따라오네요. 여기 이렇게 비어 있죠? 이렇게 비어 있죠? 일단은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이 완만하게 갔을 때 이제 요런 느낌일 때 이제 하는 건데 그리고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양봉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윙이라는 게 두세 번째 양봉에서 첫 번째 양봉, 그러니까 양봉 하나에 제가 큰 의미를 너무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양봉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스탑로스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얘는 그러기에도 좀 어렵네요. 빈 공간이 여기 있어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채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채운 것 같긴 한데 찜찜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공 여행주 중에서는 관계 아스트뿐이었고요. 아스트가 끝내는 120까지 올라왔네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야,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하니까 끝나버렸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는 신에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빗방울이 조금 몇 방울 보이는데 주말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활기차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드를 줄이면 과감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주말 푹 쉬시고 이번 일주일간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